천둥 소리가 좀 들리면서 이제 비가 좀 오네. 비가 오는 거 보니까 이게 그래 날씨가 추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죠? 날씨가 진짜 추우면 이게 눈으로 밖에서 내릴 건데 오늘 날씨도 좀 구리구리하고 막 이래가지고 전부 다 힘이 좀 빠지셨을 것 같아요, 맞죠? 시장도 재미가 없고 일단은 전일 미증시 보시면은 그래도 좀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주요 지표 발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계감이 계속 짙어지는 모습이야. 미 증시 같은 경우에도 경계감이 좀 짙어지는 모습이고 제가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14,200포인트 나스닥은 14,200포인트에서 지금 등락을 좀 거듭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뭐 고용 보고서가 이제 좀 이제 냉각이 된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은 증시가 랠리를 조금 이어가겠죠.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JOTS 그 이제 노동인구 그거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예상치보다 좀 크게 하회를 했어요. 크게 하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제 시장에서 좀 상승을 하는데 이거는 그런 힘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JOLTS 구인 인원이라고 여기 지금 보이시죠? 요 부분이 예상치가 이제 시장에서는 93,000건 이렇게 좀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87,000건 요 정도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좀 이제 약세를 이끌었다. 고용 시장의 이제 약세. 결국에는 지금 이게 결국에는 연준이 원하는 거거든요. 연준이 지금 이제 결국 고용 시장이 조금 이제 약하게 좀 된다. 냉각이 된다는 거를 조금 인지를 해야지 자기들이 뭐 추가적인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시장에 조금 영향을 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뭐 ISM 비제조업 지수나 뭐 이런 PMI 이런 지수들은 지금 예상치보다 좀 상회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상치보다 지금 상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경기가 조금 안정적이다. 경기가 좀 이제 침체가 조금 이제 우려되지 않는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되고 오늘 실질적으로 오늘 저녁에도 이제 ADP 비농 지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발표가 되는데 이제 단기적인 이런 고용 보고서들 그리고 금요일에 저녁에 예정이 된 이제 진짜 고용 보고서들 뭐 실업 수당이라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발표가 지금 지속적으로 앞두고 있기에 이제 경계감이 조금 짙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은 증시는 지금 단기적으로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고용 지표까지 조금 확인을 하고 가겠다라는 움직임이 조금 강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강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증시에 좀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 국내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 조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해도 뭐 그렇게 재밌는 시장은 아니었어요, 맞죠? 전일 하락을 했고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고 거기에서 조금 이제 움직여주는 모습인데 뭐 코스피는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동시호가에 들어온 주문으로 인해서 좀 밀리는 모습들도 확인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맞죠? 이런 모습들도 지금 거의 동시에 좀 상존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뭐 지금 증시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든 간에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종목 투자를 하면은 영향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최근에 보면 우리가 공략한 종목들이 좀 잘 안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보이시잖아요, 맞죠? 잘 안 가는 느낌이 보이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보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시장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은 충분히 좀 이제 상승을 해줄 만한 그런 종목들 위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종목의 등락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증시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증시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반대로 또 우리가 수익 나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왜냐? 그럼 우리가 좋은 산업에서 우리가 좋은 테마 그리고 좋은 종목들을 선별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시장을 받아들이시고 뭐 어느 정도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굉장히 지루한 상황이거든 실질적으로. 왜냐 그러면은 이 CPI 발표 이후에 갭 상승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갭 상승을 이렇게 했잖아요, 맞죠? 갭 상승을 하고 난 뒤에 등락폭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는데 거기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장세가 계속 지금 한 2주, 3주 이렇게 연속으로 진행이 되면서 또 종목들은 어때요?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굉장히 좀 재미가 없는 그런 구간이다. 근데 요 구간에서 이제 좀 소화를 잘 해주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산타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산타랠리를 기다리려고 하면은 이 구간을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좀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펜텍 같은 경우에 보니까 굉장히 또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맞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 공략을 할 때가 이 11월 22일입니다. 맞죠? 11월 22일 시초가 기준으로 공략을 했어요. 시초가 기준으로 공략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였죠. 오늘 뭐 보자.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대응을 따로 안 하시더라도 충분히 종목이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자. 수익률 한번 볼게요. 종목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아, 펜텍 있네요. 펜텍이 11월 22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오늘 그냥 종가 기준으로만 해도 여러분들이 33%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이날 우리가 공략을 했던 그 자리에서 그냥 오늘 이 고가는 아니에요. 장중에 고가 대응 안 하셔도 지금 종가 기준으로도 33%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번갈아 가면서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충분히 좀 챙겨갈 수 있다. 물론 이제 뭐 이만큼 좀 챙겨가면 좋죠. 4,500원씩 챙겨가면은 수익률이 달라지니까 4,500원 정도 기준으로 보면은 45%네요. 45%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략을 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계속 수익 구간에서 조금 있던 그런 종목 중 하나입니다. 맞죠? 그래서 펜텍으로 지금 뭐 분할 매도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좀 수익을 많이 내셨을 거예요. 그거 좀 축하드리고 지금 당장에 지금 종목들이 좀 안 가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안 가는 느낌들이 있을 텐데 뭐 어차피 지금 조금 오래 봐 오셨던 분들은 제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보셨을 거예요. 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공략을 최근에 했었던 반도체 관련주로 IMT 우리가 또 단기적인 고점에 들어갔죠. 어떻게 보면 죠. 단기적인 고점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 종목도 오늘 이제 반등세가 조금 나오면서 이제 증시의 뭐 주가의 방향성을 조금 이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 코위버라든지 뭐 오르비텍, 이지케어텍 실질적으로 오늘 큰 움직임은 다 없었습니다. 그렇죠? 코위버도 뭐 상승 마감을 하긴 했지만은 시가에서 한 1%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뭐 우리가 개파락 출발하고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한 1.5% 정도 상승했네. 의미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뭐 1%, 3% 먹으려고 이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크게 의미가 없고 엑토스 서포트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라이브 방송할 때 10,000원 이하이면 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혹시 담아 두신 분 계신가요? 이게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제가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10,000원 가격대 이하로 담아 두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로 오신 분이 있을려나 모르겠네. 이런 종목도 보시고 자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 원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조금 찝찝하다 하던 이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왜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늘 뭐 한신기계라든지 어제 뭐 시외에서 상한가 같은 종목들도 갭 상승을 하고 난 뒤에 다 빠지는 그런 움직임으로 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막 문자 같은 거 와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광고 문자 같은 거 많이 오시죠. 휴대폰에 광고 문자 뭐 내일 100% 상승할 종목 그런 거 그런 종목들 많이 오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애들이 전부 다 이런 종목 주는 겁니다. 시외에서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 줘요. 그런 토파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날 시외에서 좀 많이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종목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시외에서 상한가를 달성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재료가 장이 끝나고 난 뒤에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지금 원전 관련주처럼 한신기계처럼 시가를 이만큼 갭을 띄워버리고 자 갭 띄운 상태에서 수익 구간은 얼마 안 오잖아요. 맞죠? 수익 구간은 얼마 안 오는데 이만큼 빼버리는 경우가 많다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공략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자 갭은 이제 7.9% 정도 뛰었어요. 그러면은 고가 기준으로 9.59%까지 올라갔죠. 9.59%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은 1.5%밖에 없었단 말이죠. 맞죠? 근데 이 종목 솔직히 1.5% 대응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은. 1.5% 대응 수수료도 안 나옵니다, 맞죠? 1.5% 정도 대응을 하려고 하다가 이거 주가 갑자기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물리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저가 기준 그리고 우리가 종가 기준을 보시면 3% 2.6%대까지 빠졌잖아요, 맞죠? 그럼 7.9%로 시작해서 2.6%로 마무리를 했으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5.3% 정도 마이너스인 겁니다. 요거를 오늘 시초가에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은 5%대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제 물려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시외에서 좀 상승을 한 이런 종목들은 더 조금 조심히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제 시외에서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런 영향을 좀 덜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린 거고, 시가 뭐 1.18% 정도 상승을 해서 출발했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셨다 그러면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뭐 한 3%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3% 정도 빠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지케어텍 같은 경우도 오늘 크게 움직임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원래 이제 이런 종목들 저점에서 공략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안 움직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안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충분히 시간만 조금 투자한다면 여러분들이 손실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시고, 하나오션은 아직까지는 계속 그때 이제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기회를 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5,000원 요건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여러분들. 25,000원 이하로는 충분히 모아 가시는 흐름으로 가져가셔도 된다. 다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에 대해서 전략을 좀 짜야 되는데, 여러분들 조선주 이런 거 있잖아요. 조선주 뭐 삼성중공업이나 그다음에 하나오션 뭐 이런 종목들 있죠. 대표적인 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조선주는 어차피 업황이 좋은 거는 다들 아실 거겠죠. 업황이 굉장히 좋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들 아실 텐데, 자 이런 종목들은 내년 내후년까지도 끌고 가셔도 됩니다. 충분히 좀 만족할 만한 그런 수익률을 기록을 해줄 거예요. 해줄 건데 요런 그래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적금주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 하면은 제가 하나오션에 25,000원부터 좀 이하로 매집을 하라라고 말씀드렸죠, 맞죠? 25,000원, 25,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구간에서 지금 적금을 그냥 계속 들어가시면 빠질 때마다 그냥 한 달에 얼마씩 여러분들 10만 원도 괜찮습니다. 3주씩, 4주씩 이렇게 사도 돼요. 그렇게 이제 좀 종목을 모아 가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적금주처럼 좀 들고 가셔도 된다. 특히나 조정 관련주 중에서는 삼성중공업도 저는 좀 괜찮다고 보는데, 하나오션이 그래도 지금 가격대에서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하나오션은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맞죠? 많이 조정을 받았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반등을 좀 해준 상태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된다. 차트 그림만 보자면은 단기적인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온 이런 자리보다는 하나오션은 요 구간에서, 그래서 제가 25,000원이라는 가격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25,000원 가격 이하부터는 계속 담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넣는 것보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종목에 그 예금하듯이 적금 넣듯이 그렇게 적금 투자를 한다면은 내년 이제 하반기쯤이나 그 다음 연도 2025년도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은행 금리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뭐 실질적으로 한 달에 뭐 다들 얼마씩 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씩 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300만 원씩 번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 우리가 은행에서 매일 적금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죠? 적금을 넣으시면 자 뭐 생활비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월세, 뭐 보험료, 통신비, 그다음 내 일상 생활하는데 이제 필요한 생활비 이런 거 좀 제외하고 내가 조금 이제 한 100만 원 정도가 남는다 그러면은
뭐 80만 원씩 은행에 적금을 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투자하실 것 같으면은 이런 종목들 25,000원 이하 올 때마다 담아 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충분히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높은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급하게만 대응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특히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이거는 저희 그 유료 회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요. 제가 어떤 종목들을 드리면은 얼마 이하 때 가격에 담으라고 좀 사인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드릴 때 종목이 잠깐 튀는 경우가 있어요. 좀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좀 기다리면 또다시 매수가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리 이하에서는 우리가 담으면은 굉장히 유리하다 싶어서 제가 이제 판단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 성급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뭐 사인이 나왔다 해서 바로 담으실 필요도 없고 그 가격대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가격대까지 안 오고 그냥 바로 출발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보내주면 돼요. 보내주면 돼요.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고 오늘은 뭐 시장 점검 딱히 할 건 없습니다. 맞죠? 지금 시장이 그래도 조금 계속 등락이 그렇게 많은 상황도 아니고, 오늘 뭐 시장 점검을 해보시면은 뭐 외국인의 수급이 막 그렇게 이탈되는 상황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결국 이게 코스피에서 이렇게 이탈된 거는 반도체 대형주들 위주에서 조금 이탈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단기적인 또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뭐 크게 문제될 만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고용 보고서 발표라든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뭐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이제 지속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다음 주에는 결국에 좀 제일 중요한 또 FOMC 회의가 좀 예정이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이번 FOMC 12월달 FOMC 회의에서는 뭐 금리 인하를 한다 이런 발언들은 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인데 어차피 금리 동결로 분위기가 굳어지는 모습이야. 금리 동결로 이제 거의 발표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부분들에서 지금 시장이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렸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미증시가 이렇게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 있죠. CPI나 이런 부분들로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결국에 이렇게 미증시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CPI 발표할 때 이렇게 갭을 띄우고 그 뒤로는 크게 등락이 없어요. 지금 14,200포인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인트 안에서 지금 등락을 좀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미증시에 이제 미증시 투자를 하는 이런 참여자들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내년에 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한 4차례, 4차례 하면서 10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이제 내릴 거다라고 보시면 이제 1% 내린다는 거거든요. 1%. 지금 근데 기준금리에서 1% 내려도 크게 뭐 시장이 반응을 안 하죠. 반응을 안 하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이 뭐 상승할 때 보면은 뭐 베이비 스텝,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뭐 결국에는 0.25%씩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인지 25 베이시스 포인트로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한 번에 내릴 때 우리가 빅스텝처럼 0.5% 정도 그렇게 이제 움직임을 보여줄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또 영향을 받고, 그리고 증시의 전반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됐고, 지금 우리가 기술주만 보는, 제가 나스닥을 왜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 국내 증시 특히나 코스닥은 이 나스닥 요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미국 나스닥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종목들을 보자면은 뭐 러셀 2000 지수나 아니면 S&P 500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살펴봐야겠죠. 근데 오늘 제가 어디선가 보니까 내년에 이제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도 S&P 500이 한 4,700선 정도까지만 좀 예측이 된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 S&P 500 지수가 전일 기준으로 4,567포인트입니다. 맞죠? 4,567포인트인데 4,700포인트면은 결국에는 뭐 13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130, 140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모습인데 1년 동안 130, 140이라면 어떤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런 장세가 계속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그럼 계속 그런 이제 박스권 장세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텐데, 중간에 이런 장도 나오겠죠. 이만큼
좀 하락을 크게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구간도 나올 것이고, 아니면 상승을 했다가 또 다시 이래 눌리는 이런 구간들도 나올 것이고, 증시는 큰 그림을 보자면은 지금 이렇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런 증시 지금 당장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은, 자,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월봉인데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2002년에 조금 이렇게 단기적인 저점을 만들고 2007년까지 5년간 상승을 해왔어요. 꾸준히 맞죠. 꾸준히 상승을 해왔는데, 자, 2009년에 다시 한번 저점을 형성을 했죠. 그리고 꾸준히 또 들어올려줍니다. 들어올려주고, 자, 이 부분이 왜 발생되냐? 결국 미국에서 지금 거의 0%인 금리에서 지금 5% 넘게 상승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500 베이시스 포인트가 금리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연준의 긴축 활동 때문에 양적 완화 부분에서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양적 완화 그리고 이제 정부나 기관들에서 돈을 푼다는 얘기죠. 시장에 이제 자본을 풀다 보니까 이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뭐 부동산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시장으로 가든지 이런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돈들이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특히나 코로나 델타 터졌을 때는 이렇게 하락세를 좀 만들어줬지만은, 그때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서 시장에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 남는 잉여 자금들이 결국 이렇게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증시를 이끌게 되고, 자, 근데 그렇게 돈 푼 거를 다시 지금 연준에서 회수를 하겠다라고 지금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을 시키면서, 자, 우리가 너희 힘들 때 이제 돈을 좀 풀면서 너희 좀 힘든 거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우리한테 좀 내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한 거예요. 맞죠?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시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뭐 어디서도 막 들어보시겠지만은, 쉽게 말해서 이런 돈을 푸는 기관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요. 양적 완화라든지 긴축 정책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포지션에 따라서, 그리고 결국 지금 연준이 긴축 활동을 하는 게 무슨 이유예요, 여러분들? 이건 알고 계시죠? 연준이 왜 지금 긴축 활동을 할까? 금리를 이렇게 올려가면서 왜 긴축 활동을 할까요? 자, 이거 정답 맞추시는 분 제가 선물 하나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그냥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네, 이지라자님 어서 오세요. 연준은 왜 그러면 금리를 이렇게 상승을 시키면서 시장의 금리를 안정화, 금리를 계속 높여가면서 시장을 안정화를 시키려고 할까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아, 이 정답을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세요? 야, 역시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결국에 돈을 계속 많이 푸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 맞죠? 물가가 계속 올라가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올라간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돈 풀린 거는 회수하는 거는 연준에서는 금방 해요. 실질적으로 개인들에게 돈을 풀지는 않았잖아요. 연준에서 시중 금리를 인하를 시키면서 풀었단 말이에요. 돈을.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대출을 만약에 받으러 간다. 만약 대출을 받았을 때 지금 이제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기준금리에서 이제 받으려고 하면 일단 기준금리, 쉽게 말해서 이제 기준금리라는 것은 국가은행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금리대로 시중은행에 돈을 조금 빌려주거나 그런 식으로 좀 방송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시중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또 이제 적절한 이제 자기들의 이윤도 생각을 해가지고 금리를 더 붙여서 만들겠죠. 지금 우리가 신용대출 해가지고 뭐 굉장히 등급 좋은 사람도 기본적으로 한 4.4%대 정도는 나오죠. 지금 신용대출을 받는다 해도. 재접속 한번 해보시죠. 익절하자님. 계속 끊어지시면. 신용대출 지금 4%대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옛날에 양적 완화를 계속 많이 했을 때 기준금리가 거의 0에서 0.25%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여유로웠잖아요. 그럼 그때 굉장히 저리로 대출이 많이 나온 뭐 1%대, 0.5에서 1%대. 이 0.5에서 1%대 이제 이자로 대출 이자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계속 빌리게 되는 거죠. 그만큼 싸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맞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잖아요. 뭐 아파트를 사보려고 저 계획하시는 분들이 제 고민인 게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맞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좀 저렴하니까 집을 좀 한 채 조금 구매를 해놓고 싶은데 망설여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한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우리가 차를 할부할 때도 기본 한 5년씩 뭐 이렇게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맞죠? 차를 구매할 때도 한 5년씩 하시는데 집은 5년으로 됩니까, 맞죠? 금액이 그만큼 큰데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러면은 집은 보통 이제 10년이나 20년, 30년 이렇게까지도 할부로 조금 진행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금리가 이제 높아지는 부동산 담보 대출도 지금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한 상태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조금 잡아야 된다,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이유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돈을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진짜 돈 생기면은 적금을 꼬박꼬박 해주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자 기준으로 해서 이 양적 완화 0%대 0.25%대 정도 기준금리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예금을 해도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아 그래요? 그 오른쪽 위에 그 화살표 좀 아래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거 해가지고 팝업창처럼 좀 띄우시면 방송 안 끊어지지 싶은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도 많이 싸니까 우리가 뭐 집을 사거나 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싶은데 지금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뭐 우리 주택담보대출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제 기존에 만약에 내가 지금 현금이 뭐한 4천만 원, 5천만 원 있어요. 근데 내가 어디 2억대, 3억대 이렇게 집을 좀 더 가고 싶잖아요, 맞죠? 그래서 전세금을 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 2억 5천, 2억 6천 정도는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부분들이 원래 이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는 이자가 한 달에 뭐 한 70만 원에서 80만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금리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 다 100만 원씩 넘어갑니다, 그러면. 원래 그렇게 내셨던 분들이. 현재 상황이 그래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은 계속 죽을 맛인 거죠. 서민들은 지금 계속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주식을 하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들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제 상호관계가 다들 있다. 결국 경제라는 것 자체가 큰 틀로 보면 우리는 이 주식이라는 상품은 우리가 그냥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손실도 발생이 될 수 있는 한 가지의 투자 상품일 뿐입니다, 맞죠?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부동산도 내가 진짜 지낼 만한 그런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죠? 부동산도 하나의 투자 상품이에요, 맞죠? 투자 상품. 근데 다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큰 돈이 들어가지만은 그만큼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 때 그만큼 큰 수익률이 좀 보장이 된다. 그런 점들이 있고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우리가 매매 진 욕심 조금 내면서 막 진행을 하다 보면은 깡통 찰 일도 많고 맞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험성.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시장을 위험 투자 상품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맞죠?
위험 투자 선호 심리 이런 부분들이 살아난다면 결국엔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전자산은 결국 이제 뭐 금이나 뭐 금상품들 있죠. 금재테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금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지금 돈을 꽤 많이 버셨을 거야, 맞죠? 근데 이것도 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거야. 이게 또 언제 팔아야 되나? 금은 계속 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언제 팔아야 되나? 이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내년까지는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내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내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봄, 여름쯤. 원래 이제 금값도 보면 보통 이제 따뜻해질 때, 날씨가 좀 따뜻해질 때 좀 비싸집니다. 내년 한 3, 4월 정도 목표로 보시고 보유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가실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종목들 간단히 움직임 살펴보고 제가 이제 뭐 그냥 경제 전반적인 이야기 조금 진행을 해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다음에는 뭐 이런 주제로 아예 그냥 방송을 한번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지? 근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결국 어떤 종목들 공략을 해서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내면 참 장땡입니다, 맞죠? 장땡이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인 근데 시장 분위기는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도 뭐 그렇게 시장에 큰 변동성은 없기 때문에 저녁에 또 이제 미증시 상황을 보면서 또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러한 여부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살펴보면서 내일 또 시장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요거 조금 심도 깊게 한번 교육을 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또 충분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주식으로 수익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도 여러분들이 쌓아가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좀 배워가시면서 우리가 또 이 시대에 따라서 이제 투자해야 되는 상품이 계속 바뀔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항상 눈여겨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제가 이제 오늘은 따로 일정이 없는데 요즘 피로가 좀 많이 누적이 됐나 봐요. 몸이 좀 피곤해가지고 조금 저는 좀 쉬었다가 야간에 매매 방송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